안녕하세요, 허준수입니다. 저 아직 이 제품 안 팔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21년 10월쯤에 구매해서 지금까지 쭉 사용해 왔으니까 1년을 조금 넘게 사용을 한 것 같네요. 뭐 사실 슬라이더라는 게 워낙 단순한 구조라서 막 뽐뿌가 오는 그런 제품을 찾지 못한 것도 있고요. 처음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이상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푸 형님이 자꾸 야 이거 너무 짧아, 좀 긴 것 좀 사. 자꾸 구박을 해가지고 이제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긴 슬라이더를 하나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 기획은 1년 동안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요점만 빠르게 요약해서 이렇게 쓰면 좋다라는 거, 이런 것 좀 꿀팁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촬영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촬영을 막 하다가 저 가방 안에 슬라이더가 있는 거를 알아요. 꺼내서 이거를 쓰면 영상의 퀄리티가 좀 올라가는 걸 이제 알아. 근데 너무 귀찮은 거야. 시간도 없고 그걸 언제 꺼내서 세팅하고 올리고 하나.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가 에이씨 그냥 패딩으로 돌리자.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이 슬라이더를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요 퀵 릴리즈에 있습니다. 이 퀵 릴리즈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돌려서 빼서 비디오 헤드를 저기 처박아 놔가지고 이렇게 낀 다음에 착 잠그면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리뷰한 영상에서 설명했는데, 이런 퀵 릴리즈 제품이 없을 때는 이 헤드를 막 여러 번 돌려가지고 뺐다가 다시 슬라이더를 놓고서 이렇게 돌려서 끼고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빠르게 헤드를 분해하고 슬라이더 끼고 장착하고 엄청 빠르죠. 근데 이것도 단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요 고정시키는 요 플레이트가 보시면 이렇게 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좀 간편하게 이렇게 테이블 모드로 쓰고 싶은데 이 튀어나온 것 때문에 테이블에 똑바로 세우지를 못해요. 보면은 이렇게 막 건들건들하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블 모드는 그냥 포기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를 이렇게 측면에도 하나 달아놓고 세로 모드로도 빠르게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빠르죠. 이 퀵 릴리즈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메라를 위한 그런 퀵 릴리즈가 있고, 이렇게 좀 무거운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퀵 릴리즈가 있는데, IFTG에서도 같은 이런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퀵 릴리즈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큐형이 리뷰했었죠. 뭐 제가 사용을 해보진 못했지만 그 제품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 제품 사시면 됩니다. 스몰리그 비디오 헤드죠. 제가 모델명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서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든 안 사고 그냥 있는 걸로 활용해서 버텨보자 라고 버티다가 이번에 할인을 할 때 구매를 했는데, 이 샤크 슬라이더 나노는 이 스몰리그 비디오 헤드랑 정말 그 찰떡궁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헤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비디오 헤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포토 헤드가 갖고 있는 장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가볍고 작다, 잘 만든 비디오 헤드고요. 뭐 가격도 이 정도면 저렴하고, 이 헤드가 왜 정답인지 바로 카메라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이 플레이트가 2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트 자체를 앞, 뒤로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브테일 쪽으로 풀러서 여기서도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해서 무게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맨 뒤로 밀어 놓은 이유는 대부분 무게 중심이 이 렌즈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어떤 렌즈를 올리더라도 앞으로 좀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뒤로 보내 놓은 상태고요. 자, 이 렌즈는 워낙 가볍기 때문에 반대로 카메라 쪽으로 기우는데, 그럴 땐 카메라를 앞으로 좀 이동을 시켜 볼게요. 자, 이게 너무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확 꼬꾸라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터 힘으로 얘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틸트 락을 풀어놓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카메라가 중심을 잘 잡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슬라이더를 이제 쓰면 되는데, 자, 이게 만약에 전부 다라면은 제가 이 비디오 헤드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겠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비디오 헤드가 훨씬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헤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풀러서 세로로 장착한 다음에, 제가 지금은 조금 위험하게 카메라를 달아놓은 상태에서 세로 모드로 바꿨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위험하고요. 카메라를 분리한 상태에서 세로 모드로 바꿔서 놓은 다음에 카메라를 장착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그렇지만 카메라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바로 이렇게 세로 모드와 가로 모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도브테일 락을 풀어서 카메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게중심을 잡는 거죠. 자, 어떤가요? 지금 잡혔네요. 물론 이렇게 하면 꼬꾸라지겠죠. 반대로 뒤로 해도 꼬꾸라질 거고, 가만히 세워놔도 될 정도로 중심을 잡고 있죠. 바로 세로 모드로, 이게 얘는 좀 걸리는구나. 바로 세로 모드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살짝 걸리네요. 제가 알파원을 요즘에 영상용 카메라로 안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네요. 자, 카메라를 FX3로 바꿔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포인트를 눌러야 되는데 LCD를 다 가리기 때문에 A 포인트를 누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한 요만큼 정도를 포기하고 그냥 쓰면 되니까 사실은 아니면 이쪽에다가 킥플레이트를 하나 더 달아서 이렇게 무게중심을 조금 올려서 거리를 띄우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무게중심을 조금이라도 더 낮게 잡고 싶어서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 정도 거리만 이동을 해도 패닝하고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예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모드로 다시 전환할 때는 바로 빼서 뭐 이렇게 장착해서 쓸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제품을 오래 쓰면서 느꼈던 그런 피셜들인데, 모터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 얘가 좀 오류들이 생깁니다. 뭐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가 터치가 잘 안 먹는다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강제로 한 번씩 껐다 켰다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로 모드, 가로 모드 전환할 때는 카메라를 탈거하고 전원을 끈 상태에서 위치를 잡고 나서 방울 수평계를 보면서 수평을 잡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키면, 이게 뭐 확실하진 않지만 얘가 지금 자체적으로 캘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슬라이더를 이렇게 가로 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팅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금 걸리지 않았죠. 이 슬라이더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품이 그렇게 완벽한 제품은 아니거든요. 검증된 그런 사실은 아닌데, 제가 그 리뷰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제품 진짜 잔떨림 하나도 없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한 6개월, 이제 뭐 한 8개월 지나다 보니까 그냥 쓰면은 잔떨림들이 좀 눈에 보여요. 그 잔떨림이 사실은 무게중심이 안 맞기 때문에 얘가 이제 모터가 계속 힘들어해서 이제 덜덜덜덜 떨리는 거거든요.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무게중심을 항상 100% 맞춰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 위를 바라본다든가 뭐 이렇게 아래를 본다든가 이러면 무게중심이 맞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100% 맞진 않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은. 그래서 이번에 알려드리는 팁은 이런 잔떨림을 잡기 위한 팁이고요. 자, 첫 번째, 세팅에 들어가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건데, 예전에 제가 이 제품이 너무 떨려가지고 그 CL 미디어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리는 공식적인 답변은 이 헤드를 모두 뺀 아무것도 없는 제품만 있는 상태에서 캘리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걸 또 풀러야 되고 뭐하고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헤드만 달려있는 상태에서 캘리를 하셔도, 여기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있죠? 충분히 떨림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주의하실 점은, 자 보세요. 헤드가 그냥 휙휙 돌아가죠. 카메라가 이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 아찔할 수 있죠. 카메라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생각대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꼭 카메라를
분리하고 나서 캘리를 진행하세요. 자, 이제 떨림을 잡을 수 있는 두 번째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무게 중심이 잘 잡혔기 때문에 떨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는 떨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 편집 프로그램에 그 안정화 있잖아요. 그거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다 잡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덜덜덜덜덜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애초에 그렇게 촬영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뭐 준비한 것들이 뭔가 좀 잘못돼서 그런 떨림을 잡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이런 뭐 슬라이더 작업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후드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느 방향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떨림을 내 손으로 잡아주는 거죠. 요게 그냥 단순한 그냥 그 렌즈 서포터가 하는 역할을 내 손가락이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이런 화면의 떨림은 렌즈 끝에서부터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보기에는 좀 그럴 수 있어도 실제로 효과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 짓을 오래 하고 있으면 내가 이러려고 전동 슬라이더를 쓰나? 약간 이런 현타가 오기도 해요. 이번 팁은 이 렌즈를 가지고 계신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공감이 힘들 수도 있어서 영상 끝부분에 넣었고요.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나름 고민한 끝에 찾은 방법이라 뭐 자랑 아닌 자랑 좀 드리려고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라오와 24mm 프로브 렌즈입니다. 요거 음식 촬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쓰는 렌즈고요. 이 렌즈를 그냥 쓰진 않아요. 뭐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절대 이거를 그냥 가만히 놓고 촬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슬라이더를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렌즈는 이렇게 주둥이가 긴 형태라서 무게 중심이 앞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한번 락을 풀어 볼게요. 이렇게 바로 꼬꾸라지죠. 이거를 최대한 뒤로 보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보시면 이거 제가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이 렌즈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어느 정도 떨리는지. 뭐 촬영할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한번 갖고 와서 찍어 볼게요. 이 슬라이드의 수평이 잘 안 맞으면 사실 위에서 뭘 해도 잔떨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도 달달달달달 떨리는 게 보여요. 보여드릴까? 무게 중심이 안 맞기 때문에 저렇게 떨릴 수밖에 없거든요. 덜덜덜덜덜덜. 근데 이것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둥이를 손으로 잡기도 해봤는데 이건 좀 쉽지 않더라고요. 뭐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렌즈 전용 렌즈 서포터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전용으로 나온 거는 뭐 사실 지금 찾을 수가 없고 알리에 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근데 굳이 또 뭐 그거를 사서 로드를 달고 뭐 하고 이게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가지고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요 매지감을 이용해서 앞에 주둥이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장착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슬라이더 측면에 4분의 1인치 그 나사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지감을 장착할 수 있는,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스몰리그 제품 살 때 같이 왔던 이런 클램프를 달아놨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번거로운 짓이거든요. 근데 이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정확한 위치에 꽉 잠글 필요는 없어요. 그냥 흔들리지 않게 잡아만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눈으로 봐도 이렇게 덜덜덜덜 하는 떨림이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지만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화면에서도 다 잡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떨림은 후보종으로 커버가 가능한 정도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매지감을 풀러 볼게요. 바로 떨림이 엄청나게 나오죠.
못 써. 이거는 못 써. 자, 이런 세팅이 가능한 이유는 이 렌즈 자체는 이렇게 앞뒤로 Z축을 움직이는 움직임만 쓰지 이렇게 패닝을 같이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펜을 쓸 수가 없어도 이렇게 Z축만 이동해 가면서 흔들림 없는 영상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은 아마 조회수가 망일 거예요. 샤크 슬라이더를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 것이고 거기다가 제 영상을 보러 오시는 분이 또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래도 그런 소수의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긴 슬라이더 구매해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슬라이더 긴 거 세팅해서 다니려면 무거운데